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다른 인사법이죠. 그죠? 좀 익숙해져야죠. 1년 내내. 근데 뭐, 어차피 공부하는 거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즐겁게. 그죠? 될 수 있으면 재밌게. 그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공부에 우리 36회 시험 준비는 이제 준비가 스타트가 시작됐고, 저번 주부터. 뭐, 날짜를 쭉 보다 보니까 10월 25일이 내년 시험 날짜더라고요, 보니까. 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서 10월 25일인데, 또 10월 달 되면 또 우리가 또 쓸쓸하잖아요. 합격이라도 해야지 기분이 좋아지지. 그죠? 어쨌건. 그래서 고날을 위해서 1년 동안만 조금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시간에 뭐 첫 주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슨 뭐 좋은 글도 많이 올라오시고, 뭐 밴드에도 많이 와서 글도 남기시고, 한 2명 왔나? 봐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의사표시를 못해요. 그렇죠? 좀 네이버 밴드에 오시든지 뭐 오시든지 좀 해야 될 텐데 기다릴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텐데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은 뭐라고 했죠?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앞에서 기본적으로 8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봤을 때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8페이지에서 내용 봤을 때 국토계획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듯이 뭐라 했어요? 제가 계획이라는 게 나오면 뭐다? 계획이 나오면 우리는 규제하는구나 라고 좀 아셔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일단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다?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그쵸?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 근데 문제는 그 계획은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어디에 만드냐를부터 먼저 아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요?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액션 스타트 시작.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 거야? 순서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하면 이게 잘못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어요? 이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규제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라고 이해하자?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이라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해하지 말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이 되어지고요.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의 완전 베이스인 거예요. 지금 11월 달 과정 이제 4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때 완전 베이스하고 용어하고 흐름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다? 붙을 만큼만 최정량을 정확히 보자 라는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양을 정해놔야지 자꾸 뭐다? 계속 무슨 뭐 호빵 부풀리듯이 잔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미리미리 줄여놓은 교재가 제 시그니처 교재인 부동산 공법 그림책이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마 12월 초쯤이나 11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그쵸?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 그 정도까지만 고생하시면 11월 마지막 주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 얘기. 그런데 문제는 뭐라 했습니까? 계획을 어디 만드는지를 알아야지 무엇을 규제하는지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듭니까? 계획을 어디에 만듭니까? 계획을 어디에 만듭니까? 계획을 어디에 만듭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전국에 120여 개 되는 모든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규제한다. 근데 우리는 수도권 일대 사시니까 수도권 일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저번 주에 썼죠.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 복습 중이야. 됐죠? 그러면 검은 색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 이것이 서울시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하여 규제하고자 만드는 게 뭐다? 도시계획이다. 그쵸? 그럼 도시란 말은 뭐라고요?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는 거다.
항상 얘기해요. 우린 서울이니까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라고 하고,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서울시란 도시는 인구 1000만에 가까운 정말 큰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처럼 도시를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먼저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부터 하자? 스케치 먼저 하자. 기억나네? 되게 똑똑하다. 뭐라고요?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스케치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 계획 만든 게 스케치니까 관리 계획을 만들 때 기본 계획은 뭘 제시하는 거죠? 지침을 주는 거예요. 지침. 관리 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주는 게 뭐다? 바로 도시 기본 계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면 도시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으로서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제가 그리고 뭐라 그랬어 저번 주에요?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끝나고 수업한 거 필수 지문 정리 빈칸 노트 아침에 와서 꼭 읽어보라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해야 돼. 매주마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필수 지문 정리한 거 반드시 읽어보고, 그리고 앞에 보면 더 쉬워요 사실은. 이해 가시겠죠? 넘기지 마, 지금은 이거 마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으로 지침을 잡고 기본 계획에 맞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 좀 길게 얘기해줘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쵸?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현재 서울시가 도로도 만들어지고 나무도 심고 환경도 보존되어지면서 전철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도 짓고. 그렇죠? 그런 규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다 완전히 다 뭐예요? 그냥 다 개판이죠. 그쵸? 다 그냥 막 인왕산도 없고 관악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그냥 건물은 다 난개발 지어놓고 막 난립으로 써놨겠죠. 그쵸? 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건물 져서 수익을 얻고 싶은 건 사실이니까. 그쵸? 다 규제를 받는다. 뭘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그러면 도시 계획을 뭐랑 뭐로 구분한다? 우리 법은? 도시 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건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8페이지 오른쪽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고 나올 겁니다. 항상 얘기했어요. 그럼 도시 계획은 어디 만든다고요? 어떤 분이 관할구역이래. 관할구역은 다 달라, 계획마다. 그럼 도시 계획의 관할구역은 어디야? 서울시라니까? 뭐라고요? 도시 계획의 관할구역은 뭐라고요? 서울시라고. 서울시면 서울시, 구리시면 구리시, 파주시면 파주시.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뭐다?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 만드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안에 도로 등이 있다? 이거를 잘 설치하려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했다? 그래서 결정된 걸 우린 뭐라 부른다? 저번 주 한 거. 이걸 도시계획, 그치, 시설이라고 하지. 도시계획 시설. 그래서 8페이지 정가운데 아마 동그라미에 써 있을 거야.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한 걸 뭐라 한다? 도시계획 시설. 8페이지 정가운데 동그라미. 정가운데는 말은 몰라? 센터. 정가운데. 거기 아니 옆에. 거기. 힘들어. 그래서 도시계획설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로서 요 토지를 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도로가 여러 도시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어떻게? 여러 도시에 이렇게 걸려 있다. 그렇죠? 무슨 뭐 고양시, 의정부시, 뭐 서울, 송파, 의왕, 안양, 뭐 광명, 부천, 인천 걸려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기반 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우리는 뭐라 불러? 기반 시설 중에서도 광역적인 정비 체계 필요하다 해서 이걸 우리가 광역시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봐.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 건 도시계획설이고 기반 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 필요한 건 광역시설인 거야. 한 번 더. 시작.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한 건 뭐다? 도시계획설로서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고,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부책이 필요한 거는 뭐다? 광역설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광역설은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섹터를 잡아줘야 되겠지? 그게 뭐야? 광역계획권. 파란 색깔 라인으로 뭘 잡아준 거야? 광역계획권을 잡아준 거지.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관할구역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야? 그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인 거야.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뭘 봐라?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뭘 봐라? 어디 만드는데? 어디? 아, 그러면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만들어서 광역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만드는 계획이구나. 외우고 한 개도 없어요. 뭐예요 이거를? 그렇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서 규제하려고 하는 건 도시계획인 거구나. 도시계획은 지침을 주는 기본계획과 지침받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있구나. 이해가셨죠? 하지만 4대강 보호사업이나 아니면 GTX 같은 뭐죠? 전국 단위의 뭐다? 계획이라고 한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라든가 뭐하죠? 아,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장이 만들어주고 전국에 어디가 됐든 국가계획으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맨 위가 뭐야?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움직여 빨랑.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계획. 아, 근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서울시 중에서도 여기에만 필요한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하구나. 서울시 서초구 또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정비사업을 한다? 그럼 거기는 뭐야? 일부에 대해서 도로, 일부에 대해서 공원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 이유는 없죠. 낭비니까. 그러면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를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계획. 이해가셨죠? 그래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획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면 일관된 규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포인트는 뭐라 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게 부동산 공법의 7, 80%다. 그렇죠? 그래서 요 1, 2, 3, 4, 5, 6, 7, 8 이걸 아는 게 공법의 7, 80%예요. 이걸 우리가 1년 내내 하나하나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1년이 가.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요거야 요거. 그렇죠? 이거 끝나면 뭐가 되는 거죠? 건축법, 주택법, 농지하면 끝이야.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뭐야? 7, 80%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심하게 말하면 보수적으로는 60%.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길게 얘기해 볼게요. 시작. 됐어. 벌써 됐네.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규제하는 게 뭐냐? 그게 1, 2, 3, 5, 6, 7, 8. 그리고 상위 계획인 어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위의 계획에 부합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용에서 11페이지에, 14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봐보시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림을 봐보십니다. 됐죠? 도시관리계획 완전 중요하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볼게요. 그렇죠? 봅니다. 일단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은 금방 제가 앞에서 복습을 하면서 얘기해 줬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년 내내 오늘처럼 복습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입문과정이라 그래요. 그쵸? 왜냐면 베이스가 없으니까. 나중에 1월 되면 좀 더 빨라지고요. 3월 되면 더 빨라지고요. 5월 되면 막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7월 되면 락발라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찬찬히 할 때 그때 잘 봐둬야 돼요.
그리고 체계와 용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기억하자. 연결시킬 단어를. 그러면 문장이 완성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문장으로 못 외워요. 이해 가십니까? 됐죠? 그 얘기 봐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 한 번 더 길게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항상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부산이면 부산시란 도시에 대해서 부산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그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뭘 좀 넣냐면, 관리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들 그려요. 사람을 그려놓으세요. 사람이 아니모니까 뭐라고요? 사람 이모니다. 그렇죠? 히토데스. 봐봐요.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제가 왜 사람을 그렸냐면, 봐요. 아까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했고,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했고, 지금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뭐 좀 물어보죠.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데 이게 누구를 규제하는 건가가 다음 스텝이에요, 이제. 에버바리. 계획은 규제하려고 만들어요. 시작. 근데 누구를 규제하죠? 이게 다음 스텝이에요, 이게. 누구를 규제하냐? 그럼 봐요. 광역도시 계획을 만들 때는요, 관련된 시도시군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련된 시도시군. 광역시설 만들 때, 외곽순환도로, GTX 만들 때. 근데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관리계획 만들려고 내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뭐다? 우리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달라요. 앞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허가 시청했는데 불허가 불인가 나온 것처럼 이 도시관리 계획 자체에 대해서 위법함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한테는 영향이 없는 계획인데, 규제가 없는 계획인데, 도시관리에 대한 계획은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계획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도시관리 계획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미치니까 우린 미치는 거라고.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위법하게 잘못된 게 결정이 됐다?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항고,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한 항고 소송이 가능한 계획은 답은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또 하나 물어보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이 계획이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언제 효력이 실효해요? 이런 말 한 적 있어? 뭐 한 주밖에 안 지났지만 안 했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이렇게 정비사업한다고, 이렇게 개발사업한다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만들었다고, 이렇게 용도지역 같은 거 정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계획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당연히 효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 효력이 실효하는지를 우리 법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써보세요. 효력 발생이라고. 실효 위에다가 효력 발생, 실효. 시작. 효력 발생, 실효.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언제 실효하는지 알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일반 국민에게 영향이 없으니까.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이 계획이 언제 효력 발생하는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규제를 받는지. 이해갑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조치할 수 있잖아. 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가셨죠? 그러다 보니 시작. 강제로 이해시키기 알죠?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소송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효력의 발생과 실효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우리 동네에 GTX 같은 것 좀 얼렁얼렁 들어왔으면 좋겠어. 근데 안 들어오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 계획 좀 만들어주라고, 나 막 제안도 하고 싶고 막 그렇다? 근데 제가 앞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개발계획 얘기할 땐 그 계획을 만들어주라고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 제안도 관리 계획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나한테 영향이 있어야 제안을 하지. 나한테 영향이 없는데 왜 제안질을 하냐고, 쓸데없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을 이유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이 계획을 이유로 효력 발생과 효력의 실효가 언급되어지고, 이 계획을 만들어주세요 플리즈라고 제안할 수 있구나. 이 세 가지는 관리 계획에만 연관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계획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그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단어 몇 개 안 들어가 있는데 거의 우리 기본서로 보면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나머지 쓸데없는 건 다 필요 없어. 안 나와.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아시면 돼.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아직은 졸 때가 안 됐어요. 하시고요. 30분 돼야 기지개 필 거예요. 좀 기다려요. 어쨌건 그러면 저번 시간에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 했죠? 제가 도시계획 사업. 시작. 도시계획 사업.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이게 도시계획 사업. 외우지 말어.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뭐라 했어요? 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주변에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 사업. 듣고 봐. 흔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 라고 계획하는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모여 사시는 곳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이따가 또 시간 되면 끝날 때 얘기해 줄 거야. 사진 보여주면서 제가 냈죠? 얘기해.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 세 가지가 정비 사업이에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만 따로 법이 있다고 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따로 배워요. 6문제가 나오는 세 번째 법이 되어져요. 이해가 됐습니까? 됐죠? 또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구획을 정리해서 지적행정을 합류하기 위한 경우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이럴 때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우리가 신도시. 그러니까 건물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토지의 구획을 정리해서 집 짓기 좋게 정리하는 사업인 거지. 대규모의 토지형질 변경 사업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게 서울로 본다면 강서 마곡지구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한 350만 정도 돼요. 거기가. 송파 위례가 한 700만 좀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700만 제곱미터 사업하면은 인구 수용이 대략 한 10만에서 14만 정도 됩니다. 강서구가 아마 한 5만, 6만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그쪽이. 그쵸, 여러분? 이번에 3기 신도시면 남양주 왕숙지구라든가 고양 창릉지구 등등. 요즘에 또 한참 개발 제한구역 해제해가지고 서리풀지구, 의왕 오전 왕곡지구라든가 일산 대곡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보다 다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죠. 사실은 근데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되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까지도 넘어.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도 있고 택지 개발 사업도 있고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가장 베이스죠. 따지고 본다면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 얘기.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게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됐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한번 길게 얘기해 볼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 뭘 외워야 될까? 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요 A란 자의 토지를 가져다가 수용해서 뺏어다가 도로를 쫙 만들려면 뭐가 되죠? 규제하지 않고는 A를 뺏어올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순순하게 집 땅을 내놓겠냔 말이지.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도시계획설이라고 하고, 도시계획설 되면 요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다? A를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도시계획설로 결정됐다면 결정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야?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 그래. 저번에 용어 배웠죠? 저번 주에 도시계획설 사업 정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답이 있잖아 지금 여기. 뭐라고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걸 설치하는 사업이야. 건너뛰면 알아온 것. 뭐라고요? 건너뛰면 안 돼.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안 돼.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와야 돼. 예, 가셨죠? 그거 건너뛰면 안 돼요. 부동산 공법은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건너뛰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14페이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봐요.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아하, 도시계획 사업이구나. 아하, 됐습니다. 유행과 같이. 아하,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세 가지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의 일부에 이루어지는,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이루어지는 이런 정비사업 같은 동네에다가 요 동네에만의 계획을 만들고 싶다면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 그럼 여기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요 동네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공원 같은 거 얼마나 만들 건지 이런 걸 별도로 계획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게 된다.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 한번 움직여봐 다 같이.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바로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에 대한 것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용도, 그렇죠? 한마디로 뭐다? 이용, 이런 거를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는 게 용도 지역이 되어져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설명을 드렸죠? 지나가다 보면 광화문 종로처럼 빈 땅 하나 안 보이는 곳도 많아요. 막 마천루 같이 높은 건물 많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높은 건 많습니까? 그렇죠? 저 오늘 차 끌고 왔어요. 오랜만에. 첫 주밖에 안 됐구나. 어쨌건. 근데 어쨌건 굉장히 높아요. 건물들이 다. 근데 제가 사는 안양 의왕 쪽 가보면은 그렇게 높은 별로 없습니다. 산도 많고. 우리 주변에 산이 많아요. 모락산, 무슨 뭐 관악산, 무슨 산, 무슨 산. 10분이면 다 산이야 주변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거기는 그렇게 보존되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하고는 다르죠. 그럼 토지마다 뭐예요? 토지의 용도가 그 도시의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용도 지역은 도시 기본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한다. X. 용도 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잘 나와. 다시 물어봐요. 용도 지역은 광역도시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일단 그럼 용도 지역은 네 가지가 있구나. 시작. 도관농자. 여보세요. 다시 해요.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았죠?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용도지역은 왜 중복이 안 된다?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같은 거다. 그러면 남성이면서 여성인 건 말이 안 된다. 이해가 하셨습니까? 토지에도 4개의 성이 있다. 이건 겹칠 수가 없는 거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아주 예외적으로 바꿀 수는 있더라. 똑같아요. 이해갑니까? 사람도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 많잖아. 가끔 가다가. 그럼 뭐야? 아주 어렵게 정신감정 막 바꿀 수도 있지. 마찬가지예요. 얘도. 하지만 중복은 말이 안 돼.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간단해요. 그리고 도시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본다면 네 가지. 추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추상, 공록, 도시지역. 좀 이따가 제가 용도지역 세 분을 또 얘기해 줄 거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가지가 도시 4인방이에요.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녹지는 도시입니다. 이 얘기인 거야. 왜? 녹지가 없으면 주상공에서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인왕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뭐다? 도봉산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서울시는 전체가 도시인데 그중에 50%가 녹지 지역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녹지는 도시임을 분명히 까먹으면 안 됩니다.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녹지는 도시예요. 그러나 용도지역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어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뭘 정했다? 용도지구를 정했죠. 제가 저번에 남대문 국가유산 얘기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도시인데도 상업지역인데도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라? 보호지구인 거죠. 지역 위의 지구를 덧대었다. 종류는 뭐였어요? 일단 취재진의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제가 저번 주에 숙제 내드렸죠?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여기요. 들어봐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물어보고 아니요. 용도지구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잡혀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 복합, 방화, 방제예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 이러시면 돼요. 이해갑니까? 입에 붙여 일단.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 이게 용도지구 9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지구만으로도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정하죠. 2차 옵션.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복습. 용도지역이 베이스에 깔려있고 그리고 1차 옵션으로 용도지구라는 걸 정하고 용도지구만으로도 행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그 2차 옵션으로 용도구역을 정하자. 적어놨죠 이거? 됐습니다. 베이스 용도지역. 지역의 1차 옵션 용도지구, 2차 옵션 용도구역. 그렇죠. 그러면 용도구역은 뭐야?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저번 주에 했고 필수 지문 빵꾸 빈칸 노트에도 있어. 이해가셨습니까? 읽어봐야 돼. 이따 쉬는 시간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됐죠? 그 얘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용도구역 외워봅시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씨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씨도 혁복입이다. 개발 제한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야. 들어봐. 제는 개발 제한구역의 제. 시작. 제는 개발 제한구역의 제.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수.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요. 시작.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수. 시는 시가화 조정구역. 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혁은 도시혁신구역. 이러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아우 창피해. 그래서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인데 특히나 뭐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은 특히나 중요하다. 왜 그렇다고 했죠? 용도구역 중에서도 완화의 방점이 있는 곳이다. 위에 거는 강화의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완화가 나오면 항상 주의할 거 남용될 수 있구나. 기억나요? 항상 다 완화가 나오면 뭐가 될 수 있다? 남용될 수 있다. 그럼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남용 방지를 위해서 선행 계획을 만들어요.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선행 계획을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이에요. 그러면 협복입에 대해서는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먼저 입안화해야 합니다. 왜? 난리 날까봐. 너무 완화돼서 남용될까봐. 이해 가셨죠?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뭐 할 때? 그치. 함께 투게더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함께 한정해서. 시작. 함께 한정해서.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이렇게 공간 재고 조화가 결정이 되어지면 그때 도시 기본계획이나 일정 내용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걸로 간주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본 다음에 간주시키는 거지. 그래야지 데미지가 덜하니까. 이해가셨죠? 완화 나오면 남용이 우려. 공식이야. 그러면 뭔가 규제. 이해갑니까? 하나 더 규제. 그러면 공간 재고적인 뭐라고 이해하자? 협복입에 대한 그냥 선행 계획인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도시혁신 계획하고 복합용도 계획 정의도 앞에 9페이지에서 같이 설명드리고 빈칸 노트 우리 필수 지문 정리도 했었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그 얘기. 요 정도 복습하면 내용 추가한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두 팔 좀 들어볼게요. 또 졸려와요. 35분 됐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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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 돌리고 됐죠? 됐죠? 아우 재밌어. 봐봐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전반전 얘기를 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관리 계획은 있다고 했죠. 언제 효력이 실효하는지도 관리 계획은 언급이 있다고 했죠. 그죠?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 얘기야.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다? 시작.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다? 여기. 한마디로 왜 이래 이거. 본책 나오면 수정돼 있을 거예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에요. 효력 발생에 대한 시기는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시작.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요. A란 자가 내 토지에서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내 토지에서 공원이 만들어지는지를 서울시장 혼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면 알아요 얘가? 천리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지적 지번 지목 라고 지적 지번 지목 등등 토지의 표시 배웠죠? 공시법에서 우리 기백이 내 친구하고 배웠지? 물어봤어요? 내 친구냐고? 안 물어보라니까. 상관쌤 하시죠? 물어봐. 그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이와 같은 지형도, 지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이렇게 명시해서 뭐하죠? 고시를 해줘요. 한마디로 그림 그려 고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 이게 뭐야? 지형도면 고시야. 그러면 지적은 왜 표시된 걸로 할까? 안 그러면 어딘지 모르잖아.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상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게 되면 그 지형도면 고시로 A가 알 수 있어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걸 고시하면 그 도시관리계획은 효력이 발생해. 내 말 이해하죠? 완전 중요해요. 여기 32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매년 나와 이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잘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 쓰고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공법은 다음 날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그쵸? 어디 가면 다음날이 있고 어디 가면 다음날이 없고 미쳐버려. 다음날. 중개사법에 죄 없이가 있다면 공법에 다음날이 있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하는데 일단 이해만 하면 좋겠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다음날이 언제 나오신지 아십니까? 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도로를 만든다고 여기다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에 결정고시가 됐어요. 시작.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가 됐다. 그럼 어쨌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됐어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 A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도로부지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도 못하고 규제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10년 지날 때부터. 그래서 20년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실효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A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효를 간주할 때에는 다음 날이 있구나. 하지만 효력이 발생할 때는 다음 날이 없구나. 이해갑니까? 됐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할 때는 얼렁얼렁 일해야 되니까 다음 날을 안 집어넣고, 그리고 효력을 실효할 땐 준비해야 욕을 안 먹을 테니까 다음 날에 시간을 잡는 겁니다. 오로지 뭐야? 서울시장 입장이야. 이건 국민의 입장이 아닌 거야, 사실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문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관리계획 효력 발생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하지만 다음 날은 안 나오고, 그러다가 실효가 나올 때 실효를 간주한다면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돼서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언제?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시작.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언제?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시험장 가면 노래가 떠올라요.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의 실효 간주는 20년 다음 날이구나.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됐어요. 이 자리에 도로 만든다고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고시한 날. 이해 갑니까? 그럼 어떤 분이 물어봐요. 쌤, 그러면요, 지형도면 누가 만들어요? 이 계획을 만드는 자. 이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국장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은 국장도가 못 만들지만 관리계획은 국장도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예요? 지형도면은 누가 만들어? 당의 계획을 만드는 자가. 시작. 지형도는 누가 만든다고? 당의 계획을 만드는 자가. 라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지금 말하면 머리 아파.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베이스를 알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도시관리 계획은 주민이 제한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은요, 별 몇 개가 필요하냐면 별 20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 치기 힘드니까 20 말고요, 이라고 쓰세요. 완전 중요해. 도시관리계획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이 관리계획 만들어주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에브리 이어, 매년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 제안은 관리계획의 시그니처 내용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봐요. 요거 좀 볼게요. 그러면 14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제안할 수 있다. OX. X예요. 말도 안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시장님, 우리 부동산 공법, 권익공법 똥땡이한테 물어봤더니, 도시관리계획 만들어주라고 뭐 제안할 수 있다면서요? 나 그거 인지 알았네? 승질나게. 내 똥이 아니라, 내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돈도 안 되고 힘들어요. 이거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요, 도시지역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미친나?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인정되어진다면 나는 수업을 안 할 거예요. 힘들어. 그냥 자연환경 보전적 땅 사가지고 도시적으로 바꿔달라고 한 다음에 땅값 오르면 그걸로 살면 돼. 뭐 한 1년에 1억 벌면 됐지 얼마 더 벌어. 쓸데없이. 안 그래요? 말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따라해봐요. 엄지 세우고. 나만을 위한 제안은 안 돼요. 시작. 나만을 위한 제안은 안 돼요. 우리를 위한 제안만. 말이 시작. 우리를 위한 제안.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제안이란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 공공복리 증진에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어쨌든 의도는 뭐야? 우리를 위한 것일 땐 제안이 돼도 나만을 위한 것에 대한 제안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기본 패턴이. 이해를 해 일단. 그럼 뭐 좀 물어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땅이 어디인 줄 아세요? 공시지가. 세금 부과하려고 나라에서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땅은 전남, 조도면, 옥돌이, 가시돌이, 임야, 중턱에 있는 땅인데 1제곱미터, 1m, 1m, 얼마? 1m, 1m, 얼마? 원래 33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정부 들어서 좀 까져서 250원. 10,000원 가져가면 많이 살 수 있어요. 됐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인 가까워 여기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그 자리가 18년째 1등한 자리입니다. 1제곱미터에 작년 기준가로 5월 31일 날 1억 8,900. 그것도 낮아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됐을 때가 좀 높았는데 그때가 2억 1,900이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1제곱미터만 사도 1억 원 버는 거야. 2억 원 버는 거라니까 바꿔주면 말도 안 돼.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제한은 말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거라고 이해될 수 있는 건 이거죠. 기반시설. 시작. 기반시설. 이거 좀 설치하고 정비 개량해 주세요. 나만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보시면 기자가 먼저 보일 거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부분을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동네에서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주민들이 잘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사업 끝나면 큰 공원 같은 걸 만드는 토지를 기부채나 팔게요. 그러니까 좀 해주고 요거 지금 7층밖에 안 되는데 한 70층 짓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다 딜을 걸어요. 그럼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걸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사실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공원부지, 도로부지 같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대신 높은 용적을 뭐하죠? 받아내서 짓게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단지가 재건축이 된다면 분명히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해갑니까? 보나마나 제안을 했을 테니까. 이해가셨죠? 주민의 입안 제한. 그래서 과거에는 이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 두 가지밖에 안 됐어요. 뭐 지금 체크한 것처럼 기반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원래 두 가지였거든. 근데 이렇게 많이 늘었어. 그래서 한 8년 전만 하더라도 내 수업 어떻게 했냐면 기지만 입안 제한되지 기지 이렇게 했거든 옛날에 수업을.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많아져가지고. 나머지도 얘기해 줄게. 그러면 뭐를 또 제한할 수 있냐? 오른쪽에 와봐요. 지역의 제한은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지구에 대한 부분의 제한은 일부 허용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의 찐 동그라미 하시고 써봐. 산업유통이라고 써봐요. 산업유통. 찐 위에 산업유통이라고 써봐. 나중에 뭐 본진동 가시면 개발진흥지구의 세부 내용을 볼 텐데 개발진흥 중에 또 한 목적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이해갑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려하고 뭐하죠?
왕성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큼은 용도지구 중 유일하게 제한을 인정해 줍니다.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면 아마 기지 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보일 겁니다. 14페이지 왼쪽 밑에 3번을 보시면 산업, 기지산이에요. 기지산.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랑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수출입할 때 여러 가지 규제를 없는 걸로 봐주고 수출할 수 있게 화이트 멤버라는 걸 정해줬었거든, 그때. 근데 한국이 배제가 됐잖아, 그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래가지고 뭐 불화수소니 무슨 뭐 기초 산업에 대한 부분의 수입을 막 수출을 통제함으로 인해가지고 뭐 반도체 비상이 왔네 뭐네 이러면서 기억나세요, 그때? 그죠? 그래서 그때 들어왔어, 이게. 기초 산업을 육성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주민이 제안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할 수 있게 도입이 된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러면 용도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큼은 유일하게 제한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취락지구를 정해주세요. 제한할 수 있다? 봐봐. 안 돼요. 또 경관지구를 지정해주세요.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정상이에요? 경관지구 지정되면 규제를 받는데 왜 그걸 제한을 하죠? 미친 거지.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가능하고 요번에 지나간 35회 때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 주에 한 거.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이 안 되죠? 하지만 지구와 구역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가 고도지구였고 여기가 경관지구였고 여기가 보호지구였다. 저번 주 기억나요? 선생님 제 땅은 되게 좋은가 봐요. 여기 있거든요. 저는요 고도도 막 있고요. 뭐 보호도 한다 그러고요. 경관도 아름답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거예요? 쓰레기예요, 이거. 용도지구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땅은 방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 주차장이니 뭐 고물상이니 막 이런 걸로 쓰이고 있고, 이해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 쓸데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환경을 해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야! 안 되겠다. 이거 쓰는데 불편함이 있니? 그러면 제한해. 행위 제한을 대체해 줄게. 행위 제한 대체를 위해서 용도지구를 변경 폐지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걸 제한할 수 있게 인정해 줬어요. 왼쪽 밑에 4번 봐봐요. 용도지구 변경 폐지. 행위 제한 대체. 키워드는 대체입니다. 키워드는 뭐? 대체. 대체 언제까지 잘 거야? 대체. 이해갑니까? 됐죠? 대체. 이해가셨죠?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경리단길이니 이런 동네에서 이런 거에 제한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과거에. 지금도 그렇고. 그와 유사한 동네 많이 있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용도 지구가 중복되어져서 규제에 봐서 고통스러운 건 소유자가 알아. 서울시장이 해놓고 지도 몰라. 막 지정하니까. 여러 위원회에서.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 네가 불편하니 네가 제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검토해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로 행위 제한 대체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죠? 일단 이 입체적인 상황가 들어가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조문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행위제한 대체를 위한 경우도 제한이 되는구나. 그럼 용도지구와 관련된 제한은 두 가지인 거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고, 겹쳤을 때 중복규제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행위제한 대체를 위한 용도지구의 변경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리고 용도구역도 전혀 입안의 제한이 안 되다가, 용도구역도 전혀 입안의 제한이 안 되다가 유일하게 뭐는? 입체복합구역. 시작. 입체복합구역은 주민이 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됐습니다. 이 제수시도 협복입에서 입체복합구역. 기억나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지하는 도로, 철도 왔다 갔다 하고, 지편은 공원 같은 거 만들고, 지상은 학교, 체육시설 만들고 이러면서 도시계획서를 보다 복합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용도구역 중에 입체복합구역은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X.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돼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위한 제한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제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물으신다면 왼쪽 밑에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기지산에 올라요. 시작. 기지산에 올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는 수능이 아니라 대학 입학시험이었어요. 대입이죠. 그래서 대학 입학시험 본다. 요즘 말로 보면 수능이겠죠. 그런 거 엊그제 봤잖아, 저번 주에. 그렇죠, 목요일날. 그래서 기지산에 가서 기원을 하는 거예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나 잘 봐요. 기지산에 올라. 시작. 기지산에 올라. 하트 그리면서 대입을 보면서 제안합니다. 이렇게 찌르는 거야.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면서 제안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지산 대입 제안이구나. 시작. 기지산 대입 제안이다. 어떤 분들은 이 네 번째를 용자를 쓰는 분이 있는데 용이 어디 한두 개예요. 구분이 안 돼요. 용으로 외우면 용용 죽겠지가 돼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미 없어. 구분이 돼야 돼. 앞자는. 구분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재미는 둘째 문제야. 이해갑니까? 어떤 분은 뭐 용상 기지 이렇게 외우더라고. 그거는 안 맞아, 앞뒤 말이. 그래서 기지산에 올라서 대입을 보고 제안한다. 확인할까?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정비 계량.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그 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대한 폐지 변경 같은 거. 그리고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기지산 대입이야. 근데 봐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데 우리 법에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어느 법을 가든 학설 판례를 가든 이해관계인 제외란 말은 없어. 그냥 항상 포함이야. 이해갑니까? 말해. 이해관계인 포함. 시작. 그리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데 정말 너만 원하는 건지 그 섹터에 대한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힘이 실리지. 그래서 동의를 받아와야 돼. 그럴 때 재밌는 거 여기 봐봐요. 동의를 받아오는 거 중에 기반시설은 5분의 4,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도 5분의 4예요. 즉 한마디로 기 2분 5분의 4. 시작. 기 2분 5분의 4. 나머진 다 3분의 2입니다. 입체복합구역 5분에서도 신설된 거야, 다. 우리 8월 달에. 이해갑니까? 나와야 돼. 100% 36회 기출. 안 나오면 책임지고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그만둘 수는 없다. 아직 애가 어리다. 알겠습니까? 몇 년은 벌어야 된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기 2분 5분의 4. 시작. 기 2분 5분의 4. 나머진 3분의 2. 그럼 봐봐. 주민이 입안 제한했지? 동의 받아 와야지. 그래야 서울시장이 받아주지? 근데 국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할까? 제외할까? 이걸 외울라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주민이 얼마나 동의했는지를 알라고 하는 건데 국공유지를 포함시켜버리면 말이 되나? 안 되지. 주민의 순수한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야. 외울라 하지 말고 이해를 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디 가면 국공유지 포함이라고도 나와. 어디 가면 제외라고 나오고. 근데 제외는 100% 뭔지 알아? 민간자의 순수한 의도를 알고 싶을 때. 시작. 민간자의 순수한 의도를 알고 싶을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게 일관적 조문의 루틴이야. 그렇죠? 이해를 해. 그럼 안 외워도 돼. 여긴 당연히 국공유지는 제외야.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이렇게 해서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제안했으면 회신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 며칠? 45일. 45. 5개를 훔쳐. 45. 뭐라고요? 45일. 이런 거 재미없구나. 뭐라고요? 45. 45일. 우리가 배우는 날짜 중에 only one.
45일 이거밖에 없어. 입안 제한 나올 때. 이해갑니까? 그냥 외우면 돼. 원래는 60일이었어. 근데 좀 빨라진 거야. 알려주는 게. 그리고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45일 내 알려줘.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작. 45일 내 알려줘.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물어봐. 제안을 했지. 주민이 기지산 대입에 대해서. 그럼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면 돈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돈을 갖다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제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들어봐요. 비용은 시작. 비용은 원인자, 수립자, 제안자, 요청자 안 써도 돼. 어디 가나 비용 유발을 시킨 원인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했다면 제안한 자에게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재건축 안전진단 가면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어디 가나 제안을 하거나 요청이 있다면 제안자,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게 비용 부담의 기본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한 번 기억하시면 다 마찬가지야. 이해가셨죠? 이 여러 가지 루틴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건건이 조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야 암기를 줄이는 거야. 알았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힘들게 계획을 만들어 봤네요. 한 장 가지고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만 봐도 훌륭해요. 이거 알면 거의 기본서 몇 페이지? 50페이지야. 이거 하나가. 장난 아니지. 그렇죠? 그럼 이제 봐요. 요 중에서 이제는 다 했습니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부터 용도 지역부터 여기에 어떠한 내용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용도 지역 분류가 나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본 순서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를 내용이 뭔지, 어떤 절차인지, 언제 제안할 수 있는지,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효력은 언제 실효하는지를 배웠잖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그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하나씩 파헤치는 거야. 이 내용을 하나씩 파헤치는 거야. 그럼 오늘은 용도 지역 배우고, 그리고 대망의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 배우고, 개발 사업도 배우고, 정비 사업도 배우는 게 내가 오늘 마음먹고 온 진도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용도 지역부터 나와. 물론 진도야 끝나봐야 알아.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쉬었다 갑시다.